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구독자 여러분. 새해 신축년 두 번째 동서남북 운영자 폴곽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저 또한 오랜만에 제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14일을 격리하면서 14일 격리가 끝나고 새로운 눈과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열심히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가장 행복한 게 있다면 저는 제가 한글로 되어 있는 책을 많이 구입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항상 들어오게 되면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서남북 대표 사업자 중에 한 분인 우리 앤디 홍 대표와 함께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한 30분 동안 그동안 준비했던 책들을 마련해서 같이 사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 상당히 짧았지만 저희의 1시간 여정은 참 앞으로 2021년을 동서남북 구독자와 회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마음이 설레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저희 한국에 축복하듯이 저희 동서남북 운영자들에게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많이 내리는 것을 보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에는 우리 동서남북 멤버들이, 회원들이 엄청난 부의 축적과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을 저는 일갈의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미국의 46대 새 행정부가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우리 대통령 당선자가 미 연방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바로 그날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마 일률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우리 모든 미 연방정부 국민에게 주는 제3차 재난지원금 약 1조 9천억 달러, 약 2조 달러를 아마 서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억 5천만 명의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는 물론 거기에 약 18만 불 이상에 되는 소득을 가진 부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스로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은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의 우리 나눔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결정이 굉장히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있는 것이 ESG. 여러분, ESG 아마 구글과 네이버를 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E는 environmental, 환경이죠. S는 social,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조 바이든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마 부를 준비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경제적 여유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 governance, 지배구조죠. 부동산도 지배구조, 금융도 지배구조. 앞으로 향후 약 최대 2년, 작게는 1년 동안은 금융그룹 주식과 또 부동산 관련된 그러한 지주회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 감자 이상으로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뜨거운 과열은 아닙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약 통계적으로 미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중간주택 지수가 30만 불 미만인 경우에 지금 미국은 화랑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집인데요. 서민들이 우리 코비드-19 코로나로 또한 실업으로
정부에서 모든 그 경제적 활동을 막게 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고 또 집을 내놓고자 하는 우리 집 주택 셀러들,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주택을 내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면서 1년을 지내왔는데요. 앞으로 올 한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2, 4분기까지 여름까지는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주택 건설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20만 불 미만의 집들은 아마 중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에게 대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왜일까요? 서민들이 잡을 잃었고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그룹들은 서민들에게 대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죠. 인컴, 수입이 없다는 사실, 여기에는 수입도 떨어졌다는 사실이 되겠죠. 둘째, 그러다 보니 그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약삭빠르게 30만 불 이하의 서민 대출은 중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잡이 있어야 됩니다. 인컴 수입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전 수입의 55%를 지금 주택 저당 대출 및 임대 지출로 쓰고 있는 것을 미 금융그룹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컴이 10,000불일 경우에 세금을 빼고 나면 결국 가져가는 돈은 약 7,000불 정도가 될 겁니다. 7,000불에서 집값이 55%.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죠. 전체 그로스 인컴 10,000불에서 55%, 5,500불 정도를 주택 지출용으로 내놔도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금은 1년 후에 세금 공제 혜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융기관들이 향후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들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용에는 주택 대출을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코비드-19 2020년 동안에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바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앤디영 대표님. 쉽죠? 왜? 그 실업수당이 들어온 게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은행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아서 좋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이들은 엄청난 서류를 내놔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좋았는데 이제 막 집을 장만하려고 했던 그들이 2021년, 2022년이 되게 되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월가에 있는 또 부동산의 큰 손들이 지금 현재 공급이 모자라는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 주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건설에 전에는 약 1% 정도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택용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작년에 10배가 넘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만약에 주택 건설이 10,000채를 짓는다 하면 전에는 100채 정도가 투자용으로서 이미 사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인 1,000채가 돼도
모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과 부동산의 큰손들이 건설회사에 어떠한 옵션을 얘기할까요? 그들에게 먼저 큰 돈을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0%가 아니라 지금 20%, 25% 이상을 자기들에게 할당해 주기를 이미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동안에 2021년도에 미 전역에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이들은 임대 전용 주택을 무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5%, 30%까지 건설 사업자들에게 이미 할당을 배당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 수요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하늘을 찌를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새로운 집, 새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또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데 이게 역방향으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집을 어떻게 해요? 팔지 않고 임대로 돌리면서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 나간다는 사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30만 불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대도시에서는요 30만 불짜리, 40만 불짜리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미 전역의 중간주택 지수를 확인해 보면 약 25만에서 30만 사이가 미 전역의 중간주택 가격을 형성합니다. 제가 있는 아틀란타도 이미 28만 불대가 넘어섰습니다. 불과 2년 전에 17만 5천대였는데 말입니다. 2년 만에 10만 불이 평균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아마 30만, 40만 대에서는 이 집 가격이 15만에서 20만 불이 올랐다는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아마 동남부에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으실 겁니다. 어제 불과 25만 불에 계약을 했는데 오늘 다시 5만 불을 얹혀서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70만 불, 80만 불짜리 집이 주인이 나눴는데 80만 불, 90만 불, 10만 불 이상씩 더 오파를 써서 결국은 집 가격에 10만에서 20만 불을 더 올려받는 그 순간 우리 동남부에서 25만 불, 30만 불짜리 집이 불과 30만에서 35만 불로 수직 상승돼 가지고서 집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앞으로 2021년도에 새로운 임대 전용 주택 건설이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동서남북도 올해 2021년도에 약 30채 정도의 회원 전용 투자 연합 공동 플랜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저희 회원들에게 제가 조금 야단을 맞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저 또한 수직 상승시키겠습니다. 40에서 50채로요. 몇 천만 불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멤버들이, 회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숫자로 2021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미국의 임대주택 전용 플랜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집을 여러분들 매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 지킬 수 있다면 그 임대주택을 여러분들의 노후 소득 수단으로 돌리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동서남북 연합 공동투자에 내놓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매각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나면 아마 주택을 파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2021년 새해 시작하는 부동산, 조 바이든 당선자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 결국 돈 있는 자들의 행진입니다. 월가 큰손들과 부동산의 큰손들은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임대 전용 주택에 모든 돈을 투자해서 건설업자들과 함께 미국의 임대주택 전용 건설을 아마 평균 3만 채에서 이제 7만 채, 10만 채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미 40년 평균이 3만 1,000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나온 결과가 5만 채가 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아닙니다. 일반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이 이 정도로 뜨거운 감자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고요. 좀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구정 때 더욱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동서남북 채널을 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폴과학 동서남북 운영자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